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동영상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중 미국편 파트 1에 이어서 미국편 파트 2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17세기에서 18세기에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아메리카로 이주한 유럽인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에서 멀고 험한 여정을 택했고요.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게 된 이유도 상당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620년에 북아메리카 동쪽 해안에 상륙한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고국을 떠나 아메리카로 오게 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아메리카에 정착하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고요. 숲을 개간하고 땅을 일구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작지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이주해온 유럽 출신 이주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 고국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하고요. 식민지인 북부 지역의 이주민들은 대부분 농업과 수공업, 고기잡이와 선박제조 등의 일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청교도 정신이 종교, 정치, 경제, 문화에 걸쳐 이들의 삶의 전체를 지배했는데요. 이들의 칼뱅주의 교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청교도적 근면성과 전략 정신이 밑거름이 되어 빠른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이 도시로 발전해갔고요. 1636년에 아메리카의 최초의 대학이 설립되었는데요. 바로 미국 매사추세츠의 캠브리지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이에 반해 식민지인 남쪽 지역은 북쪽과는 다른 발전의 경로를 밟았는데요. 남부의 거대한 평야에서는 주로 쌀, 담배, 사탕수수, 면화 등이 재배되었고요. 이들 대농장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보수는 아주 적었다고 하네요. 농장주들은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결국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고요. 이 노예들은 대를 이어서 농장에 묶여 농장 주인의 가진 횡포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남부는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국 북부와는 달랐고요. 근본적으로 후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남부와 북부의 격차로 인해 처음부터 심각한 갈등을 안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이유로 훗날 남북전쟁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신대륙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식민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의 승자는 영국이었고요. 1763년 파리 평화 조약에 따라 아메리카 대륙 동부 해안의 모든 땅과 북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이 대영국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패권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식민지를 더욱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영국은 많은 비용을 썼기에 영국의 식민지도 채무를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새 법안은 식민지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식민지 개척자들은 먼 곳에 있는 런던 의회가 식민지에 조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의석이 없는 곳에 조세도 없다는 것이 식민지 개척자들의 모토였고요. 결국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영국 상품의 불매운동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영국 의회는 몇 가지 법안을 제외시키지만 갈등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차의 수입세에 대한 세금을 붙이는 것이었는데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영국 의회는 차에 세금을 붙이는 것을 통해 미국 식민지의 법률을 공포하고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영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1773년 12월 중순 세 척의 영국 선박이 차를 싣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반영국 단체 자유의 아들들은 거국적인 저항을 호소했는데요. 12월 16일 보스턴 시민들은 인디안 차림으로 배를 습격해 차가 든 상자들을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역사의 보스턴 티파리로 기록된 이 사건은 후에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으로 이어집니다. 1774년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인 가운데 제1차 대륙회의가 열렸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수는 영국의 조지 3세를 왕으로 인정할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3세가 식민지인들을 무차별하게 반역자로 몰아붙이자 분위기는 급변했고요. 결국 영국 왕에게 충성하던 사람들까지 반란자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1775년 5월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고요. 이 회의에서 임시정부가 구성되었으며 조지 워싱턴이 대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식민지의 13개 주는 이미 독립을 선포했고요. 1776년 7월 4일에 미국 독립선언문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이 문서에는 계몽주의자들의 특히 존 로크의 기본 사상과 주장이 담겨 있는데요. 이 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은 이를 통해서 미국의 정신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에 대해 영국은 파병 부대의 증강으로 대응했는데요. 영국군은 훨씬 우세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죠. 그것은 미국인들의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와 투쟁 정신이 조지 워싱턴의 현명한 지도력과 함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까지 군대와 무기, 돈을 보내며 미국의 독립을 지원하고 나서자 영국은 마침내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83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 영국은 결국 미합중국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고요. 미국은 이제 이전의 식민지 체계를 탈피해 완전한 기능을 갖춘 국가로서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과제가 되었고요. 다수에 의해 연방주의가 채택됩니다. 의회는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하원과 각 주마다 2명의 의원을 선출하여 파견하는 상원으로 형성되었고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 강력한 대통령 수장으로서의 행정부가 만들어졌는데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베가 주장한 권력 분립의 원칙은 이렇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 처음으로 철저하게 현실에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1789년부터 시행되었고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약간의 조항만 추가되었고 그 핵심은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통치 질서를 이룩한 미국 헌법은 이후에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기 시작합니다. 19세기는 유럽 외의 지역에서도 변화의 시기였는데요. 미국의 독립선언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의 중부와 남부를 포괄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남쪽은 대부분 스페인 식민지 영이었고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있었죠. 1810년과 1825년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 모든 국가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스페인 영향권 아래서 해방되었습니다. 미국의 먼로 대통령은 1823년 유럽을 향해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을 넘보지 말라고까지 경고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이 대부분 사람들이 원했던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는데요. 선거권은 오로지 지주와 상인, 관리, 그리고 여전히 고위 성직자들에게만 있었고요. 새로운 법은 부자들이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은 처음부터 불안정했고요. 20세기까지도 계속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엄청난 천연 자원을 보유하면서도 빈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두 번째 신대륙이라고 불리우는 서부 개척 또한 대략 끝이 납니다. 서부로 진출한 백인 이주민들이 태평양 연안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백인들은 원주민의 땅과 삶의 터전을 빼앗았죠. 많은 인디안들이 살해되거나 지정된 원주민 거주지로 쫓겨갔고요. 나중에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데요.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1924년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부유하고 영향력 있던 남부 주민들은 노예 제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부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죠. 많은 북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거부했는데요. 1852년에 출간된 해리엇 비처 스토어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도 이러한 분위기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 소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이 책은 북부의 주민들의 노예 제도에 대한 반성과 폐지를 얻어내기에 충분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1854년 북부의 공화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고요. 노예 제도는 이 정당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죠. 1860년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인 에브라함 링컨이 당선되자 남부주들은 북부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하고요. 남부 정부인 아메리카 연합군을 설립합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 연합국의 설립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했고요. 이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 사이의 분쟁으로 번져 급기야 1861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지원병으로 구성된 남부군은 전쟁 초기에 상당한 전과를 올리지만요. 결국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하면서 4년간의 전쟁 끝에 수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모두 우세했던 북부군의 두 손을 들고 맙니다. 이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60만 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남부의 많은 지역이 황폐화되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줄곧 북부보다 빈곤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북전쟁은 노예 폐지를 가져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 대접을 받거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백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계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중에서 미국편 파트 2를 리뷰해 보았는데요. 이 짧은 두 편의 미국의 시작과 독립전쟁을 거쳐 남북전쟁까지를 담아내는 것에 약간의 무리가 있었지만요. 여러분들이 미국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내내 한 권의 책에 최초 인간의 시대부터 현재까지를 요약한 이 책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국편 파트 1의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1편을 보실 것을 권하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